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영입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 인근에 있던 이르핀, 부차, 호스토멜 등지에서 전부 철수해가지고 다 어디론가 갔죠. 어디로 갔겠습니까? 벨라루스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벨라루스로 가는 국경에 뭐가 있느냐? 방사능 샤워를 해야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어느 정도로 심각해져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통과를 하긴 했는데, 이것이 지금 어떤 상태냐? 체르노빌의 유령이 러시아군 전체를 피폭시키면서 따라다니고 있는 것 아니냐? 심지어는 벨라루스에서도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을 접촉하지 말자. 3월 30일 우크라이나 현지 유니안 통신은 이날 방사선에 피폭된 러시아 병사를 태운 버스 7대가 벨라루스 방사능 피폭 환자 전문 병원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체르노빌 접근 제한 구역 관계자 말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원전 인근 붉은 숲에서 참호를 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붉은 숲은 1986년 4월 역사상 최악의 원전 폭발 사고 이후 방사능에 피폭된 소나무들이 붉은색으로 변색돼 가지고 고사한 지역으로 시간당 방사선 양은 세계 평균의 5,000배에서 무려 5만 배에 달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제일 먼저 점령한 곳이 바로 체르노빌 원전입니다. 그런데 점령을 하기 전까지는 러시아군이 자기네들이 점령하는 장소가 체르노빌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나중에 뒤늦게 알게 된 러시아군은 거기에 우크라이나 기술자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터지면 우리 둘 다 죽는다면서 체르노빌 원전을 같이 경비하고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신에 너는 집에 가지마 해가지고 인질이 되어버린 우크라이나 기술진들. 어제 4월 1일 날짜로 이 러시아 군들은 우크라이나에게 체르노빌의 관리권을 완전히 위임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갔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러시아는 서둘러서 체르노빌 원전부터 점령했습니다. 이 원전을 점령했던 이유는 푸틴의 머릿속에 그 원인이 들어있겠죠. 푸틴의 계획이야 누가 봐도 다 알겠지만 여차하면 방사능을 퍼뜨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표면상으로는 적어도 러시아 병사들에게는 원전 및 키이우 진군로를 확보하는 목적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3월 28일쯤 돼가지고 그 인근에 10,000헥타르에 달하는 불이 화재가 나버렸습니다. 이 화재가 나자 발전소도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지만 우크라이나로서는 러시아 군이 장악한 지역이라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후 3월 30일 체르노빌 지역을 집결지로 선택한 러시아 군이 이 숲을 사수하기 위해서 참호를 파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참호를 파는 것은 저승사자를 다시 불러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을 제염하기 위해서 표토 1m 정도로 흙을 덮어놨는데 이걸 다시 까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죽음의 그림자가 피어오르는 거죠. 표토 1m 이하에 매립되어 있던 고농도 방사능 오염 토형이 다시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고 죽음의 그림자가 스물스물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지구 평균의 5만 배 가까운 방사능에 피폭됐다는 말이 나오고 환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러시아군은 벨라루스의 국경에서 키이우까지 가는 데 있어서 이 도로가 유일한 보급 전선이기 때문에 이곳을 주둔지로 선택한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가 왜 국경 지역에서도 가깝고 수도를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이곳에 도로를 새로 깐다든지 군사시설을 두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이 사람들은 추측도 안 해본 모양입니다. 그냥 야 숲도 좋고 여기서 참호를 파고 들어가 앉아 있으면은 좋겠다고 파버렸는데 그게 완전히 땅을 다시 긁어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노출시키지 말았어야 될 방사능이 다시 피어오르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아주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것은 로이터 통신이 이 사건 3일 전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여기에 큰 방사능 사고가 있었던 것인지 모르고 아무렇게나 방사능 흙먼지를 날리면서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지금 피폭 증상을 보인 러시아 병사는 약 70명 정도라고 하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피폭 병사들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문제는 더 큰 데 있습니다. 이 70명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참고로 로이터 통신의 보도를 보겠습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 현장을 장악한 러시아 군인들이 방사능 보호장치가 없는 그냥 일반 장갑차를 몰고 붉은 숲이라고 불리는 독성이 아주 강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방사능 먼지 구름을 걷어찼다고 현장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그는 현장 노동자들이 러시아 근무 인력에게 방사능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했지만은
주의를 기울이는 러시아 병사는 없었다고 합니다. 방사선 처리 훈련을 받은 러시아군 전문가들은 러시아군이 도착한 지 한 일주일이 지나도록 현장에 오지도 않았고 러시아 전문가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도 보호장비를 아무도 착용하지 않더라고 증언합니다. 그 당시 직원 중 한 명은 공장에서 러시아 군인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는데 1986년의 재앙인 체르노빌 원전의 4호기 폭발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어떤 시설에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라고 증언합니다. 우리는 일반 병사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에게서 들은 것은 매우 중요한 기반 시설이라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라고 그 남자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군들은 여기가 체르노빌 지역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누구도 통지해주거나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 뭔가 엄청난 음모가 있고 뭔가 엄청난 거짓말이 있는 거죠. 왜 속였을까요? 그런 거 보면 푸틴 정말로 모진 사람입니다. 이 사건 이후 3월 31일부터 키이우 전선에서 러시아군이 철수하기 시작하자 러시아 군뿐만 아니라 러시아군의 전쟁 수행을 도왔던 벨라루스의 재앙이 찾아옵니다. 벨라루스가 왜 위험한지 보십시오. 체르노빌이 벨라루스 국경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냥 올라갔습니다. 어디 있던 사람들이 바로 그 붉은 숲, 표토 1m 이하의 방사능이 스물스물 피어오르게 한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벨라루스로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여기에서 방사능 지대에 노출됐던 러시아군의 대규모 수송대가 벨라루스에 진입하자 브레스트, 고멜, 민스크, 모길레프 이런 지역의 주민들은 방사능 노출의 위험을 받기 시작합니다. 격리구역의 모든 러시아 장비는 장갑차의 무한 궤도에 의해 발생되는 방사능 먼지와 방사선으로 오염된 토양에 의해서 수많은 손상으로 인해 위협적인 방사능 덩어리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벨라루스의 오신트 계정들, 벨라루스 SNS 계정들은 격리구역에서 오는 모든 장비 또는 군인과의 모든 접촉은 방사능 노출로 인해 건강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어떤 경우에도 러시아 군용 장비에 접근하지 말고 러시아 군과의 접촉도 피하고 물건을 사거나 받지도 말라고 경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숲에 있었던 음식이나 옷이나 벨트나 담배 케이스나 돈이나 기타 품목, 특히 금속 등등 그런 것들은 가장 강력한 방사선을 가진 잠재적인 죽음의 캡슐이며 이러한 품목은 여러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할 정도면 대체 얼마나 많은 러시아군이 방사능에 오염되는지 짐작도 가지 않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벨라루스에서 난리가 나는 것은 왜 그럴까요? 벨라루스 국민들은 도대체 어떤 경험이 있길래 이렇게 파들파들 떨고 있을까요?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는 우크라이나 국경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986년 4월 26일 오후 1시 원전 사고가 터진 후에 바람이 하필이면 체르노빌에서 이 북쪽으로 벨라루스로 불어버립니다. 바람이 이렇게 확 불면서 방사능이 이곳을 덮쳐버립니다. 벨라루스 땅의 거진 80%, 우크라이나는 5% 미만, 러시아는 단지 0.5% 미만만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군인들이 오니까 장비가 넘어오니까 벨라루스 국민들은 저게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아는 겁니다. 당시 벨라루스는 이 체르노빌 사고로 458개 마을을 잃었습니다. 70개 마을은 아예 형체도 없이 땅속에 매몰됐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벨라루스 주민의 20%는 오염된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위험 반경인 발전소 30km 이 근처만 이주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그 근처 삽니다. 당시 이 근처 벨라루스 주민의 사망 원인 중 노령에 의한 사망은 단지 14명 중에 1명밖에 없었습니다. 제명에 죽은 사람 1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중 상당수가 노동이 가능한 46세에서 50세 사이의 방사능 후유증으로 사망합니다. 1986년 당시 벨라루스는 체르노빌 사태로 미래를 잃어버렸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넘어오니까 벨라루스 국민들은 난리가 나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체르노빌 사건은 어처구니 없이도 사람이 만든 인재였습니다.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다가 문제가 발생했는데 원인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초기 대응에서도 치명적인 오판을 하는데 원전 방사성 누출이 아니라 원전 근처에서 흔히 일어나는 수소 폭발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루가 지나서야 원전이 파손되어 녹아내리는 것이 발견됐고 대량의 방사선이 이미 공기 중에 날아간 사실을 파악합니다.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주민의 대피는 늦어졌습니다. 셀 수 없는 많은 주민이 치명적인 방사선을 뒤집어 쓰게 되었고 그 결과 노령에 의한 사망은 14분의 1밖에 안 되게 됐습니다. 여기에 피폭량이 어느 정도냐? 바나나 한 개에 들어있는 방사성량이
0.1 마이크로시버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표에서 이렇게 표면을 1m 가까이 덮었는데 거기 1m를 덮어도 500 내지 800 마이크로시버트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파헤쳐 버리면 지표 1m 훨씬 깊게 다 땅을 파버리면 무려 이것의 10배, 세계인들이 접하는 방사능 수치보다 무려 5만 배 가까운 피폭을 당하게 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전쟁 초기 푸틴은 체르노빌 발전소부터 침공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처사였습니다. 거기다가 그냥 가만히나 있지 이 숲이 천혜의 방어장소라고 생각했고 집결지라고 생각해가지고 여기에 참호를 파면서 흙먼지를 날리면서 수많은 전차들이 이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군인들은 이곳을 쏘다녔습니다. 그들이 온전할 것 같습니까? 이 수많은 적어도 수만 명의 병사와 수백 대의 전차와 기갑 차량들이 그대로 러시아군을 따라서 이동했습니다. 어디로? 벨라루스로. 그 다음에 이 병사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병사들 전부 다 동부 돈바스 쪽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정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들은 잠재적으로 피폭자들입니다. 지금 러시아군은 패주하고 있습니다. 즉 패배해서 도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패주하고 있는 러시아 군에 체르노빌의 유령이 빙의돼 가지고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